자, 300번 볼게요. 자, A, B 두 종목의 경기를 해서 각각에 대해서 상을 주는데 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35명이고 A, B 두 종목 모두에게 상을 받은 사람은 7명입니다. A 종목에서 상을 받은 사람은 B 종목에서 상을 받은 사람보다 8명이 많을 때 A 종목에서 상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인지 구해봅시다 했거든. 자, 지금 봐봐. A 종목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있고 B 종목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A, B 지금 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35명이지. 35명.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A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다음에 여기는 B 상만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생각하면 여기는 A, B를 상을 2개 다 받았다 생각할 수 있지. 여튼 상을 하나라도 받은 사람은 35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A, B 두 종목 모두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7명이 있으니까는 여기가 지금 7명이다. 그 말. 됐어. 그리고 A 종목에서 상을 받은 사람, A 종목에서 상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파란색에 있는 부분하고 노란색 부분 2개를 합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B 종목에서 상을 받은 이 칠하고 빨간색, 그치? 요 2개를 합한 사람보다 8명이 더 많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거거든. 순수하게 A만 상을 받은 사람이 X명이라고 생각할 거고 순수하게 B만 상을 받은 사람을 Y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자, 여기서 식을 2개를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세울 수 있죠? 우선 x 더하기 7 더하기 y는 35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지. 됐어. 두 번째는 어떻게 해? A를 받은 사람은 x 더하기 7인 거고 B상을 받은 사람은 y 더하기 7인데 A 종목에서 상을 받은 사람이 B 종목에서 상을 받은 사람보다 8명이 더 많은 거니까 2개를 빼버리면 요 값이 8이다 하고 이렇게 식세우면 되는 거 됐니?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10방씩 풀면 되지? 됐니? 자, 식 적어놨다가 10방씩 푸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또 이 페이지에서 어떤 거? 자, 여긴 됐습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 302, 303. 자, 우선 A, B 두 제품의 원가는 합해서 54,000원이고 A 제품은 원가의 16%, B 제품은 원가의 20% 이익을 붙여서 판매를 했더니 총이익이 1240원이다. B 제품 원가를 구입해. 그럼 우리가 A 제품의 원가를 뭐라고 줄 건데? A 제품, 이걸 X라고 줄 거고 B 제품의 원가를 Y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원가의 합이 54,000원이니까 식이 X 더하기 Y는 54,000원인 거 됐니?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A 제품은 원가의 16% 이익을 붙였거든? 그럼 A 제품에서 남는 이익을 계산을 하면 이익은 100분의 16x 되는 거 됐죠? 그리고 B 제품은 원가 20% 이익을 붙였으니까 100분의 20y 되는 거 됐니? 이렇게 했더니 이익이 1240원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2개 연립방식 풀면 되지. 연립방식 푸는 건 풀 수 있겠지. 그치? 자, 식만 세우고 선생님 넘어갑니다. 푸는 건 여러분들이 푸세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밑에 거. 잠시만. 아직 친구 적고 있어서. 자, 303번. 어느 가게에서 기업 10주년을 맞이해서 모자는 10%를 할인을 하고 신발은 30%를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거든. 근데 할인하기 전에 모자 한 개 판매 가격하고 신발 한 켤레의 판매 가격의 합이 65,000원이고 할인하는 모자 한 개 판매 가격하고 신발 한 켤레의 판매 가격의 합은 할인하기 전보다 16,500원이 적다. 할인된 모자의 가격은 얼마입니까? 이랬거든. 그 모름지수로 잡을 건데. 할인하기 전에 원래 그치 할인하기 전 모자의 가격을 X라고 둡시다. 그리고 신발의 가격을 Y라고 둬야 되겠지. 자, 그러면 X하고 Y하고 더해서는 얼마? X하고 Y하고 더해서 얼마? 65,000원. 자, 그런데 X는 10%를 할인하거든. 그쵸? 그럼 X의 10%, 100분의 10X.
신발은 30% 할인하니까 100분의 30y가 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할인하기 전보다 16,500원이 적어졌으니까 이 둘을 더한 것이 16,500원 되는 거 됐니? 여기서 뭐 구하는 건데? 할인된 모자의 가격을 구해야 되니까 할인된 모자의 가격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X에서 누구를 빼준다? 100분의 10X를 빼줘야 되지. 그래서 여기 연립방정식 두 개를 풀어가지고 X를 구한 다음에 그 X를 여기다 넣고 다시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페이지에서 304, 305. 자, A 홈페이지에 이번 달 방문객 수는 남녀 합해서 1980명인데 이번 달은 지난달보다 남자 방문객 수는 14% 증가하고 여자 방문객 수는 22% 감소를 해서 전체 방문객 수가 10% 늘어났답니다. 지난달 남자 방문객 수랑 여자 방문객 수는 각각 몇 명입니까? 그래서 미지수를 구할 때는 증가, 감소하기 전에 거, 변화하기 전에 거를 미지수 XY로 잡을 거기 때문에 지난달 남자 방문객 수를 X라고 잡을 거고 여자 방문객 수를 Y라고 잡아보자.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세울까? X 더하기 X 더하기 Y는 1980. 옳지. 그 다음은 증감 상태. 증가한 사람과 감소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증감 상태로만 식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자, 남자 방문객 수는 14% 증가했대. 그러면 더 늘어난 남자 방문객 수는 어떻게 되니? 100분의 14x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자, 지난달보다 여자는 2% 감소했으니까 감소한 여자의 방문객 수는 100분의 2y가 되는데 얘는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 처리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0%가 늘어났거든. 전체가 1980명인데 이것에 10% 늘어난 거니까 100분의 10을 곱해주고 증가한 거니까 플러스라고 부로 붙여줬거든요. 요거 구하면 되지. 그치? 이 식 이해가니? 304번 되겠어? 자, 305번 갑니다. 자, 금과 은이 반씩 섞인 합금 A하고 금과 은이 3대 1로 섞인 합금 B를 합해서 금과 은이 2대 1로 섞인 합금 420g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합금 A와 B는 각각 몇 g이 필요한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우리 합금 A의 양, A의 양을 X, 합금 A의 양을 X라고 두고, 자, 합금 B의 양을 Y라고 두자. 그럼 두 개를 섞은 합금이 420이지. 그럼 X 더하기 Y는 우선 얼마? 420이다 하고 식 세울 수 있겠지. 첫 번째 식은 이해갔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봐봐. A 합금에는 금과 은이 반씩 섞여 있거든. 그러면 A 합금에 들어있는 금의 양은 어떻게 되니? A 합금에 금이 들어있고 은이 들어있거든. 금과 은이 절반씩 들어있으니까 금은 2분의 1x만큼 들어있고 은도 2분의 1x만큼 들어있는 거 맞니? 그렇죠? 자, B 합금에도 금과 은이 섞여 있거든. 근데 금과 은이 이번에는 3대 1로 섞여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들어있는 금의 양은 전체를 4등분해서 금이 3개 가져가고 은이 1개 가져가는 거니까 B 합금에 들어있었던 금의 양을 계산하려면 4분의 3y라고 표현해주면 되고 은의 양은 4분의 1y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 됐어요? 됐니? 이거 두 개를 섞었지. 이거 두 개 섞었지. 그러면 전체 금은 얼마만큼 들어있는데? 금끼리 더하면 되지. 금끼리 더해가지고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3y. 요게 전체 두 개를 섞은 것 중에 들어있는 금의 양이 되는 거 맞니? 그럼 은은 어떻게 돼? 은은 2분의 1x 더하기 4분의 1y 해주면 되지. 이렇게 섞었더니 그때 금과 은이 2대 1로 섞였다 그 말이잖아. 그럼 이때 금의 양하고 요게 은의 양인데 요 양이 B가 2대 1이에요 하고 식을 세운 거야. 자, 그럼 이거 비례식이니까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다 해서 등식 한 개 더 만들어가지고
두 식을 연립방정식 풀면 되겠죠. 되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307. 자, 빈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와 B 호수를 함께 사용해가지고 3분 동안 물을 넣은 다음 A 호수만 사용해서 5분 동안 물을 더 넣었더니 물탱크가 가득 찼습니다. A 호수와 B 호수를 함께 사용해서 4분 동안 물을 넣은 다음 B 호수만 사용해서 7분 동안 물을 더 넣었더니 물탱크가 가득 찼답니다. 자, B 호수만 사용해서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는가 했거든. 자, 이거는 미지수를 어떻게 정할 거냐면 A 호수로 1분 동안 들어가는 물의 양을 X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면 B 호수로 1분 동안 들어가는 물의 양은 Y라고 두면 되고, 자, 전체 물통의 전체 물탱크의 양, 물탱크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1이라고 둘 거야. 됐니? 자, 우리 1 문제하고 똑같아. 그치? 1 문제도 전체 일의 양을 1이라 뒀고 걔네들이 하루에 하는 일의 양을 XY로 뒀었거든. 똑같아요. 그러면 자, A 호수랑 B 호수를 함께 사용해서 3분 동안 물을 넣었거든. 1분에 들어가는 양이 X. 근데 두 개를 같이 넣으면은 1분 동안에 X 더하기 Y만큼 물이 들어가는데 3분 동안 같이 넣었으니까 3. 됐니? 3배 하면 되지. 그런 다음에 A 호수만 사용해서 5분 동안 물을 넣었거든. 그럼 여기다 OX를 더해줘야 되겠지. 그랬더니 물탱크가 가득 찼으니까 이 물의 양의 합이 바로 1이 돼야 되겠네. 됐어요? 자, 두 번째. A 호수랑 B 호수를 함께 사용해서 4분 동안 물을 넣은 다음 그러면 A 호수, B 호수를 같이 사용했으니까 1분 동안 들어가는 건 X 더하기 Y라고 하면 되는데 4분 동안 들어갔으니까 4배 해주고 그 다음에 더하기 B 호수만 사용해서 7분 동안 들어갔으니까는 7Y라고 해주면 되잖아. 자, 그랬더니 물탱크가 또 가득 찼으니까 는 1이 돼요. 됐어. 그러면 여기서 비호수만 사용해서 물탱크 물을 가득 채우면 몇 분이 걸리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y가 8분의 1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8분의 1은 뜻이 뭐라고? 전체 물통을 8등분해서 한 칸을 1분 동안 하는 거니까 전체를 다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는 거지? 8분 걸리는 거 맞니? 그쵸? 그래서 y가 8분의 1이 나오면 정답은 8분이겠지. y가 10분의 1이 나오면 정답은 10분이겠지. 되겠니? 자,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요 페이지는 됐어.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309번. 자, 자전거를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11로 가면은 예상 시간보다 3분이 더 걸리고 시속 15로 가면은 예상 시간보다 5분이 단축된다고 할 때 자전거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걸리는 예상 시간은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뭐를 미지수로 잡아야 될까? 예상 시간을 미지수로 잡아. 그 다음에 또 거리도 안 나와 있으니까 거리도 잡아야 되겠지. 그래서 A와 B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둘까요? X. 그리고 예상 시간을 Y라고 두고 식을 세운다. 되겠지?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12로 갈 때 걸린 시간 구하는 공식이 시간 구하는 공식이 뭐야? 그러면 속력이 10이니까 12분의 X지. 그것이 예상 시간보다 3분이 더 걸리니까 Y에서 플러스 3을 해줘야지 걸린 시간 되는 거 되니? 됐죠? 자, 두 번째 시속 15로 갔다 그랬거든? 그러면 15분의 X가 되겠지. 그러면 5분이 단축되니까 Y 빼기 5가 되겠네요.
여기서 연립방식 풀어서 누구 구하는 거지? y 구하면 되는 거 됐니? 자, 그 다음 몇 번? 310? 자, 310. 자, 둘레 길이가 2km인 호수를 세훈이랑 정미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돌고 있대요. 반대 방향으로 돌면 5분의 1 처음으로 만나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 20분의 1 처음으로 만난다. 세훈이가 정미보다 빠르다고 할 때 정미의 자전거 속력은 분속 몇 미터인가요? 했거든. 자, 단위가 미터니까 2km를 모르고 칠 거야. 2000m로 고쳐주고 뭐를 지수로 잡을래? 네. 자, 속력을 각각의 속력, 세훈이 속력을 x라고 두고 또 정미 속력은 y라고 두자. 자,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돌았지. 자,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하더라? 세훈이가 간 거리랑 정미가 간 거리를 더한 것이 한 바퀴였지. 그치? 그러면은 세훈이가 간 거리부터 하자. 거리는 어떻게 되니 공식이? 속력 곱하기 시간. 얘는 5분 뒤에 만났거든요. 그럼 5분 동안 간 거리는 5x. 정미가 간 거리는 5y. 얘네 둘이를 더한 것이 한 바퀴 2000 되는 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 20분을 처음으로 만나거든. 같은 방향으로 돌 때 어떻게 하더라? 더 빨리 간 애가 얘를 따라잡고 한 바퀴를 더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더 빨리 간 애의 거리에다가 늦게 온 애의 거리를 뺀 차가 한 바퀴 되는 거 맞니? 그러면 지금 세훈이가 정미보다 더 빠르니까 세훈이가 간 거리는 세훈이 간 거리 어떻게 표현해? 자, 생각하면서 자꾸 들어야지. 필기만 할 생각하지 말고. 20분 동안 간 거리 20분 20x 그리고 정리가 간 거리는 20y 요렇게 빼가지고 뭐가 돼야 돼? 2000 요걸 요일방식 풀면 되겠지. 그러면 계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311. 자, 배를 타고 길이가 8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잠시만요. 배를 타고 길이가 8km인 강을 거슬러 올라간대. 거슬러 올라갈 때는 누가 방해하지? 강물이 방해하지. 그치? 그래서 1시간 20분이 걸리거든요. 오래 걸리지. 근데 강을 따라 내려올 때는 강물이 도와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려갈 때는 시간이 좀 작게 걸렸어요. 30분 만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강에 종이배를 띄운다면 종이배는 속력이 있어 없어? 없지. 종이배가 1km를 떠내려가는데 몇 분이 걸릴까요? 했으니까 이 종이배는 그러면 자기만의 속력은 없으니까 강물의 속력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겠니? 그치? 그럼 종이배가 움직이는 속력은 강물의 속력과 동일할 거거든? 자, 뭐를 미지수로 잡아야 될까? 뭐를 미지수로? 강물의 속력과 또 그렇지. 자, 강물의 속력과 요걸 x라고 둘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그치? 배의 속력을 y라고 둘 거예요. 자, 먼저 이거를 몇 분이 걸리는가? 우선 뭐로 단위를 만들까? 시속을 만들게. 시속. 알겠지? 1시간 동안 가는 거리. 시속 몇 킬로미터인지. 자, 단위를 통일할 건데 거리는 킬로미터를 할 거고 그리고 시간은 시간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실제 속력은 우리 시간이 1시간 20분, 1시간 20분 시간으로 먼저 고쳐놓자. 1시간 20분 몇 시간? 몇 시간? 시간. 1시간과 60분의 20. 그래서 1과 3분의 1이니까 3분의 4시간. 자, 시간 구하는 공식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다 하자. 거리로 식을 세울게. 거리. 자,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실제의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을 빼. 그렇지. 이게 실제 속력. 속력 곱하기 시간 3분의 4를 곱했어. 그랬더니 거리 뭐가 된 거야? 8이 된 거지. 되겠니? 자, 두 번째 시. 내려갈 때 실제 속력은 내려갈 때 실제 속력은 y 더하기 x.
자, 30분을 시간으로 고쳐야 돼. 30분은 몇 시간? 2분의 1시간. 곱하기 2분의 1. 그랬더니 뭐가 된 거예요? 거리 8이 된 거야. 연립방정식 풀면 누구를 구해야 돼? 여기서? 지금 강물의 속력을 구해줘야 되지. x를 구해줘야 되지. 자, 한번 구해볼게, 빨리. 이 식의 양변에다가 4분의 3을 곱할 거거든. 4분의 3을 곱해야지 3분의 4가 없어지니까 4분의 3을 곱하면 6이 돼요. 자, 이거는 y 더하기 x 양변에 1을 곱하면 16이거든. x를 구할 거기 때문에 두 개를 빼줄 거야. 빼주면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x는 5가 되거든. 여기까지 됐니? 그럼 x짜리 x가 5인데 5는 강물의 속력입니다. 자, 이거 속력은 시속 5km지. 뜻이 1시간에 5km를 간다 이 말이에요. 자, 1시간에 5km를 가는데 우리는 1km를 가는데 몇 분이 걸리나요? 라고 물어본 거거든. 그러면 나누기 하면 되지? 나누기 5. 1시간을 5등분 해야지. 1시간 5등분 하면 5분의 1시간인가 맞니? 5분의 1시간은 1시간이 60분이니까 12분이지. 맞니? 12분이지. 그래서 답이 몇 번? 12분. 12분. 자, 312번요. 농도가 다른 두 소금을 A, B가 있는데 A 소금을 500g하고 B 소금을 300g을 섞으면은 8.5%의 소금물이 되고 A 소금을 600g과 B 소금을 200g을 섞으면 9%의 소금물이 된다. 소금물 A와 B의 농도의 차를 구해보세요 했거든. 그럼 뭐를 지수로 잡아야 되겠니? 농도. 그치? 자, 우리 지금 상황이 두 개잖아? 상황이 두 개. 자, 우리 A 소금물의 농도, A 농도를 X라고 둘 거고 B 소금물의 농도를 Y라고 둘 거거든? 그러면 A 소금물 500g과 B 소금물 300g을 섞었지. A 소금물 500g하고 B 소금물 300g을 섞었어. 자, 그래서 뭐를 구할 거냐면 농도랑 소금물이랑 소금의 양을 생각을 해보면 두 개를 섞은 것은 농도가 얼마 된다고? 8.5가 되니? 8.5. 소금물은 얼마니? 500과 300을 섞었으니까 800. 자,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될까? 소금의 양 잘 봐. A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과 B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을 섞었으니까 두 개를 더한 것이 이 전체의 소금의 양이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수아야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자, 그래서 100분의 농도가 몰라요. X 곱하기 소금물 500이지. 그럼 500X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네? 더하기. 자, B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그러면 100분의 300X 되는 거 맞니? 되겠어? 300Y. 땡큐. 300Y 되는 거 되겠니?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 식 한 개 세워봐. 식. 자, 식은 얘네 둘의 소금의 양을 XY로 표현했는데 이 둘을 아니까 소금의 양 구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식은 100분의 5X, 500X 더하기 100분의 300Y를 한 것이 100분의 농도 8.5 곱하기 800이라고 식을 세우려고 해요. 첫 번째 식. 이해가 싹? 되겠어? 자, 두 번째 또 보자. A 소금물 이번에는 600g 하고 B 소금을 200g을 섞어가지고 9%가 되게 만들었거든? 그럼 농도는 9가 되고 소금은 600과 200을 섞었으니까 800이겠지. 그러면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여기 들어있는 소금량과 여기 들어있는 소금량 두 개를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용액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가 X니까 600X 이렇게 되고, B용액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100분의 200Y가 될 거거든. 자, 그래서 두 번째 식 세웁니다. 두 번째 식은 100분의 600X 더하기 100분의 200Y 는 100분의 농도 9 곱하기 소금물 8배 이렇게 되겠지. 요거 두 개 연립방식 푸는 건 풀 수 있겠니? 풀 수 있겠지. 응. 자, 그 다음에 뒤에 페이지. 뒤는 다 모르겠어. 뒤에 거까지 아직 안 풀었지? 앞에 거 풀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응? 아까 300 얼마? 315번. 자, 315번 볼게요. 자, 10% 설탕물하고 15% 설탕물이 있거든요. 근데 10% 설탕물에서 설탕물 100g을 덜어내고 물을 100g을 넣은 후 15%의 설탕물 전부랑 설탕 15g을 섞었더니 11%의 설탕물 900g이 되었답니다. 처음 10% 설탕물의 양과 15% 설탕물의 양은 각각 몇 g인지 구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10% 설탕물의 양을 xg이라고 하고 15% 설탕물의 양을 yg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볼게요. 어떻게 됐느냐면 10% 설탕물에서 설탕물 100g을 덜어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설탕물은 100g 덜어내고 물은 100g을 넣었어. 됐니? 자, 봐봐. 자, 지금 농도랑 설탕물하고 설탕의 양을 계산하려고 해요. 설탕의 양. 처음에 농도가 10이었거든. 근데 설탕물이 Xg이 있었어. 근데 여기서 설탕물을 100g을 덜어냈어. 100g 뺐거든. 근데 물을 100g 다시 넣었어. 그리고 15% 설탕물 전부니까 Y를 썼고 설탕 15g을 섞었대. 그랬더니 설탕물은 몇 g이 된 거야? 900이 된 거야. 여기 이해갔니? 이 식 이해가니? 자, 설탕의 양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자. 설탕. 처음에 설탕이 얼마만큼 있는데? 처음에 설탕. 설탕량 관우 공식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X 이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설탕물 100g을 덜어낼 때 설탕도 100g에 해당하는 그 100g 안에 설탕이 들어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큼 빠졌겠지. 그치? 그러면 거기서 빼줘야 돼. 얼마만큼을? 100분의 농도는 10 곱하기 설탕량은 설탕물의 양은 x 빼기 100만큼. 이거 이해가니? 됐니? 자, 설탕을 덜어내고 15%의 설탕물 전부를 다 넣었거든? 그러면 15%물 안에 들어있는 설탕만큼 더 늘어났을 거 아니야? 그럼 더해줘야 돼. 누구를? 100분의 15% 설탕물 Y만큼을 더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 또 설탕 15g을 더 넣었대. 자, 설탕 15g을 더 넣었대. 됐지? 이게 설탕의 양이지. 근데 그 설탕의 양이 11% 설탕물 900이 되었으니까 누구랑 같아야 되느냐면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900한 거랑 같아야 돼. 요거 두 개 식을 간단하게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나오겠죠? 되겠니? 자, 그 다음에 또 혹시 이 페이지 푼 거 중에서 이거 너무 어려서 못 풀었다. 한 거 있니? 318번. 아까 지호야 뭐 있었니? 318번. 자, 둘레 길이가 60인 직사각형을 가로 길이는 20% 늘리고 세로 길이는 15% 줄였더니 전체 둘레가 6% 늘어났습니다. 처음 직사각형 넓이는 했거든. 그러면 둘레니까 가로 길이를 x라고 둘게요. 세로 길이를 y라고 둘게. 그럼 처음 둘레가 60이니까 어떻게 되니? 가로 하나랑 세로 하나를 더한 다음에 두 배를 한 것이 60이다 하고 식을 세웠지. 되니? 그 다음에 가로는 20%가 늘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x인데 x에 20% 늘었으니까 100분의 120이 된 거 됐나요? 자, 세로는 15%를 줄였으니까 100분의 100에서 15를 빼면 85만큼이 되었겠죠. 그랬더니 전체 둘레는 이런 것도 2배를 해줘야지 전체 둘레가 되지. 그것이 60의 6%가 늘어난 거니까 곱하기 100분의 뭐라고 하면 되니? 106이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서 XY를 구할 수 있어. 그치? XY를 구한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넓이를 물었으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Y 나온 것을 두 개를 곱해야지 정답이 되겠지요? 되겠니? 그러면 오늘은 요거